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고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욱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제38회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또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 위원장님께서 인사를 좀 해주시죠. 폴란다스계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예, 폴란다스계 계주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장님.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진행자 제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김용삼 박사께서 예. 해외 진료권이 아니라 아주 오늘은 또 기쁜 일로 갔습니다. 특파원 자격으로 취재에 갔습니다. 공장장님도 모르는 특파원이 어디를 치? 아니 최준실 예전에 한참 사건이 났을 때 독일로 특파원들이 파견되고 취재를 가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는 그래서 해외로 나간 국고 환수 때문에 청장님 특별 오더 받고 저쪽 바하마? 거기 텍스 헤이븐 지역.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예. 저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예. 한 바퀴 쭉 돌고 올 거예요. 예. 피란체 가서 또 사진도 좀 찍고 네. 그래서 특파원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또 좋은 소스거리 예. 정보 많이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이분 소개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19년 2월 19일, 20일 이틀 연속 MBC 8시 뉴스 데스크에서 방송된 효성그룹 탈세 및 담합 등에 관한 사건 요즘 한참 뜨겁습니다. 네. 효성의 중공업 부문에서 15년 동안 영업직으로 일한 김민규 씨가 중공업 업계가 입찰할 때 어떤 식으로 담합하는지 자백하듯 생생히 고발한 겁니다. 냅킨 위에다가 물량을 씁니다. 그거를 가위바위보 또는 사다리 타기를 해서 하나씩 가져가게 됩니다. 네, 이후 효성에서 쫓겨난 김 씨가 저희를 찾아와서 두툼한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바로 효성의 탈세를 입증해줄 내부 자료라고 했습니다. 회계 부정을 가려내기 위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겼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소득세와 법인세과장, 서울청 조사 1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30년 경력의 조세 전문가입니다. 두 달여간 모든 기록을 분석한 안 전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대기업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 효성의 이상한 거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어제 효성그룹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 광범위한 탈세 정황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추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효성의 내부 자료에는 중공업 업계에 만연한 담합의 정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원전 부품부터 지하철 공사에까지 유독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이번
MBC 뉴스데스크 방송은요, 플란다스에게가 수개월 동안 효성그룹의 내부 회계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후에 지난 1월 국세청에 탈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에 기반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에서는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중을 이해시켜야 하는 한계로 인해서 더 많은 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점이 좀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에서 효성그룹 탈세 사건에 대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뒷얘기 등과 좀 더 자세한 사실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번 MBC 뉴스데스크 방송에서도 출연을 하셨는데 이번 사건의 공익 제보자이시기도 합니다. 효성중공업 김민규 전 차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일단 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민규 차장님의 용기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그 MBC 뉴스데스크 방송을 보면요, 저도 봤습니다만 효성그룹의 탈세 및 담합 등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방송 중에 해당 근거를 회계 자료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영업을 직접 담당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에 ERP 회계 자료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제가 입수해서 가지고 나온 것 그 자료입니다. 예. 근데 ERP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ERP 자료라 하는 것은 일단 생산과 유통과 그다음에 그걸 통한 재무제표, 그러니까 그 회계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다 이런 것들이 한눈으로 이제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전산화해 놓은 것을 ERP라고 합니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MBC에서는 이 효성그룹의 탈세 및 담합 등은 근거가 되고 있는 자료가 무려 1600페이지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일단 어느 정도는 1600페이지면 사실 이게 두꺼운 사전보다도 더 많은 양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좀 더 어느 정도 양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엑셀 파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셀이 가장 최소 단위인데 약 23,000 셀 정도가 됩니다. 23,000 셀이요? 예, 들어가는 정보 데이터량이. 그럼 이게 몇 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당시 기준으로 회사에서 계약을 따내서 수주가 확정되고 그게 판매가 예정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기준이니까 그때 당시에 효성의 중공업 부문에 있어서 모든 회계 자료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인쇄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많았어요? 한번 해놓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종이값도 장난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효성그룹 전산망에 등록된 이 자료는 거래처 이름과 거래 일시 등 무려 40여 개 항목의 거래 기록만 7,000건 16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MBC 보도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 물론 방송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자,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2009년이죠. 한국전력 대전발전처에서 효성이 수주한 3억 5천만 원짜리 계약건에 대해서 이게 그 송점탑 자재를 납품한 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원가가 무려 83억 원이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게 참 의문이 듭니다. 네, 많이 저 자신도 많이 놀랐던 자료인데요. 이제 계약 금액은 3억 5천인데 원가는 83억 또는 85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장사치가 봤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이죠. 즉 바꿔 말하면 한국전력공사가 83억짜리를 3억을 주고 사갔거나 아니면 효성이 83억짜리 물건을 한국전력공사에 3억에 판 거죠.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 이제 통상 이런 케이스는 실질적으로는 보통 3억짜리 수주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3억짜리 수주에 들어간 비용이 83억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니 3억짜리 수주에 우리가 내야 될 게 그 들어가야 되는 돈이 83억이면 제조 원가가 그러면 그걸 손해가 이만저만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보통 3억짜리 물건 같으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이익은 보통 남긴다고 보고 네네. 10에서 15%만 이익이고 실제 비용은 10에서 15%를 뺀 것이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83억이라는 비용을 들어간 것으로 장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100원짜리 물건 하나 납품하는데 결국 2,500원 정도가 든 셈이고 손실이 무려 2,400. 그러면 24배의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했다. 기록으로만 보면. 기록으로만 보면. 네. 네. 이게 무슨 자선 사업도 이렇게 근데 크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쭉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남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익이 남는 곳을 그대로 이익을 다 그대로 남는 걸로 처리하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엉터리 없는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짜맞추기 그래 위해서. 가짜 비용을 만드는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가짜 영수증을 넣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세금 거네요. 계산서를 가짜로 안 넣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B 쪽에서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A 쪽에서 너무 큰 손실을 본 것처럼 해서 그걸 맞추는 거군요. 예, 밸런싱을 맞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짜 세금 계산서를 누군가 발행해 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데는 주로 통상 이런 경우에 협력업체들, 예, 하청업체들 보고 당신들 우리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끊어 이렇게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끊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끊고 또 어떤 경우는 이익이 실제로 수주를 받았는데 계산서를 안 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는 대로 김 차장 이야기하신 대로 이 밸런싱을 맞춘다. 이쪽에 많이 남는 곳에는 많이 남는 곳에 그 비용을 아닌 것에다 채워넣고 네네. 서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가공의 계산서를 끊어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저희도 하청 공장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물건을 저희가 원청에다 뭐 거의 계산서 허위로 발행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저기 김호준 씨한테 계산서 발행 좀 해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예. 그 공장 날리려고 이제. 네. 아니 근데 이 자료 이게 더 나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네. 지금 청장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교과서에나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이런 원가 자료가 공개된 게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걸요? 아 기업 대기업에. 예. 네. 이 기업에서 원가 데이터가 공개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걸 누가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로 밖으로 튀어나온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연한 기회에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장님 말씀이 교과서에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기업의 데이터에서 저희가 확인이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사건인 거죠. 우리 이제 신고는 네. 국세청에다가 이제 보통 그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네. 거래 내용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죠. 네네. 그걸 이제 전부 다를 합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신고를 할 리가 없죠. 그건 이거는 그야말로 회사의 로 데이터는 회사에서만 알 수 있는 자료들인데 디테일한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 내역을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이런 로 데이터는 감춰져 있는 거죠, 항상. 이거는 아마 국세청도 그렇고 향후에 검찰 수사에서도 대단한 기록으로 하나 남을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뭐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경우 사실 이 검은 돈, 이 비자금이 마련될 수 있지 않나요? 기반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아. 그걸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제 보면은 그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이 설명이 쭉 될 거예요. 앞으로 진행해 보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 말씀까지는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1조의 수익이 날 수 있었던 회사인데 요 자료를 맞춰서 3천억이라는 수익이 났다고 하면 7천억에 대한 거를 지금 감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자금 조정됐으면 결국 주주들에게도 이게 배당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제대로 안 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렇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주주들한테 배당되고 해야 될 돈을 총수 일가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대주주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개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대주주 오너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경영에서 그만큼 빼버리니까 배당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MBC에서는 원가 부풀리기 거래가 또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밖엔 지금 난리가 났네요. 네, 지금 뭐 아니 이 효성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우리 대문을 때려부셔요? 저는 명확하게 방송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저 띠를 두르고 좀 탄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에서 원가 부풀리기 거래가 또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에 2013년 4월 29일 대우조선과의 계약건으로 6억 4천만 원짜리 공사를 따내고서 원가는 11억 6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거래도 손실을 내면서 공사를 강행한 것인데요. 자, 이런 거래를 회사 임원들이 알고서도 동의를 과연 했는지가 참 의심스러워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보도에도 나왔지만 경영상의 판단으로 대우조선이라는 큰 그 발주처기 때문에 11억짜리를 아니 6억짜리를 11억에 주고 약 5억 얼마의 손해를 보는 건데 경영상의 판단으로 요건에 대해서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승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약 뭐 7천 건의 그 거래 내역 중에 일부라는 거죠. 예. 한두 건이 아니군요. 네, 요거 한 건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변명을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다. 저희가 이거 정리할 때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요걸 유형별로 묶었어요. 케이스별로. 근데 지금 방송을 보면 그 왜 이 대우조선 것만 가지고 MBC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건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건은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예, 답변 잘못하신 겁니다. 말려든 것 같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들어와 그랬더니 들어와 버리신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회사 문 닫아야죠. 그렇죠. 아니 계속 말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3억짜리를 수주하고 83억이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기는 뭐 5억짜리 수주하고 11억이 들어가고 이러면 뭐 회사 그 회사는 회사가 아니죠. 그거는 있을 필요가 없는 회사죠. 그러니까 요건 케이스에 어떤 경우는 뭐 출혈 수주도 하기는 할 수는 있겠죠. 한 케이스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죠.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우리 김 차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전체를 다 보면 이익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익들을 그대로 다 신고를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그걸 다 그대로 신고하면은 이 오너가 또 비자금이나 만들어 가지고 또는 담합이나 나중에 하는데 그 담합에 대한 비용도 지출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 하나 좀 제가 덧붙이자면 네. 제 이제 경험치에 의하면 만약에 6억짜리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원가가 10억이 들어간다. 그럼 그 자체로 저희는 이제 그 앞에서 결제판 들고 맞고 그 다음에 험한 소리를 듣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누구한테 맞아요? 진짜 때려요? 임원한테요. 예? 왜? 결제판 집어 던지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됐다 하면 그 당연히 위에서 난리 치겠죠.
그걸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난 장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임이다. 네. 영업사원이 이런 손해나는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네. 너는 범죄자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긴 있었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런 케이스가 다반사는 아니겠네요. 아주 극소수 그런 케이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예, 물론 이제 자기가 영업사원이 개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그런 아주 험한 상황을 겪게 되죠. 근데 거꾸로 위에서 오다가 내려옵니다. 이게 반대로 위에서 내려온다고. 예, 가서 계약해라. 이렇게 험하게 돼도 예, 그 이익이 안 나고 오히려 손해가 뭐 몇십 프로가 나도 가서 계약서 도장 찍고 와라.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그게 이제 똑같은 거죠. 판은 다 짜놨으니까 너는 가서 도장만 찍고 와라. 그럼 칭찬해 주세요. 아니 결제판을 던지셔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위에서 물라 그러면 물고 놓아라 그러면 놓는 겁니다. 저희는. 그럼 지금 우리 김 차장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일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큰 이제 어떤 소규모 어떤 업체에서 물건을 납품해야 될 때 그냥 이게 보여지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만큼 많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여기서는 좀 손해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홍보를 위해서 이미지를 위해서 납품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뭐 마켓 쉐어를 유지한다던가 그렇죠. 예,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죠. 네.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저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밝혀집니다. 자, MBC에서는 원가 부풀리기 거래 중 특이한 것은 같은 제품이라도 공기업과 거래를 할 때는 매출과 원가가 껑충 뛴다는 것인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담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익률이 올라가죠. 이익률이 올라가면 원래 10억에 10억에 저희가 팔 수 있는 금액이라 그러면 담합을 하면 그게 40억이 되고 5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합을 한다는 것은 같은 동종업계. 네, 현대 LS. 현대중공업? 예, 현대 지금 일렉트릭. 네. 그다음에 LS 산전? 산전이죠. 그러니까 어제 뉴스 데스크를 저도 봤는데 이제 뭐 현대중공업에서 그걸 수주하고 효성 측에 뭐 뽀찌 형태의 또 돈이 갔다. 뭐 이렇게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입찰에 현대랑 효성이 참여를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네. 뭐 어차피 승자 독식인데 먹게 되면은 못 먹은 쪽이 많이 섭섭해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승자가 먹고 나서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돌렸다가 통상 수수료 명목으로 10에서 15%를 줍니다. 어떻게 줘요? 캐시로요. 캐시로 줘요? 예. 현금으로? 네. 계산서 안 끊고요? 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청업체를 통해서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주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청업체는 들어간 원가가 없죠. 네. 예, 그러면 걔들도 나름대로 수수료 떼고 캐시로 효성에다 줍니다. 아니, 그러면 거래 없이 그냥 세금 계산서만 띄고 가는 거예요? 예, 예. 와, 이거는 완전히 그렇죠. 이제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거래를 실제로 보통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가고 물건이나 용역이 가고 계산서를 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담합에 의해 가지고 돈을 띄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뭐 뽀찌라 그랬나요? 예, 개편 개념이죠. 그래서 노름판에서. 담합에 응해 줬던 대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려고 하니 실제로는 그냥 돈을 주는 거지 물건이나 용역이나 재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면은 그게 어디로 갔는지 문제가 되니까 계산서를 끄는 거예요 또. 그 가공의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지. 그 허위죠. 그럼. 허위 계산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끊어 가지고 이쪽에서는 또 매입으로 처리해 가지고 비용으로 인정을 아까 같이 그 허위 계산서 3억이 나갔는데 83억을 끊는다든지 세상에. 이렇게 해서 가공의 계산서가 끊겨지는 거죠. 그리고 돈은 이제 현금으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뭐 어떻게 그쪽도 상대방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쪽엔 잡수입이나 뭐
아니 잡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겠네요. 계산서를 끊었으니까 마치 물건이 나간 것처럼 계산. 예, 만든 것처럼 해야 또 자기네들 실적도 쌓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제대로 조사하면은 사실은 이 계산서 질서를 어지럽혀 가지고 따라가 보면 이 전부 전체 연관된 업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말로만 들었던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조원가가 그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저희들끼리 떠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가십거리. 네. 근데 제조원가가 딱 박혀 있고 거기에 심지어 심각한 왜곡이나 조작의 흔적이 많이 보이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조사거리가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다 보이는 거죠. 최종 목적은 오너님한테 총수 일가한테 돈을 비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게 최종 골이죠. 누가 시켰어요? 근데 이런 건? 영업팀의 담당 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오다가 내려옵니다. 매달. 그래요? 예. 우와.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직접 누구한테 듣는 임원한테 직접 듣는 겁니까? 예. 그 듣고 그 일을 하셨었어요? 수행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가서 도장만 찍고 와라.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근데 차장님은 이거 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감사실에 계속 글 올리셨다며요. 하지 말라고. 뭐 제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근데- 예,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이제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해왔고 지시를 받고. 예, 해왔고 많이 무감각해졌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눈이 뜨이고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회사 조직 전체에도 완전히 작살이 나겠구나 싶어서 제가 거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임원선까지는 더 이상 제 얘기는 듣지 않고 그냥 네가 미친놈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팀에다가 실명을 걸고 넣었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저항한 사례들은 뭐 어떤 사례가 있나요? 한수원 지금 제가 기소가 돼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건인데요. 서류를 LS 산전 입찰 서류를 저희 보고 작성해서 주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담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경쟁 업체의 입찰서를 우리가 만들어라. 이쪽에서 작성해서 주라고? 예. 왜냐하면 LS 산전이 귀찮아가지고 막판에 배째라로 나온 거죠. 하기로 해놓고 우리는 금액만 쓰겠다. 왜냐하면 입찰 서류를 만들려면 서류 두께가 수백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걸 만들려면은 그게 귀찮으니까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계팀도 엔지니어 한 서너 명은 동원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원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기로 했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도 도움을 받죠. 그렇죠. 근데 막판에 완전히 배째라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위에서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지시를 했죠.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설계팀에 시켜서 설계팀에서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설계라는 것은 건축 설계가 아니라 예, 창공장 엔지니어들. 이런 엔진 그 기계 제작을 하는 그런 설계팀. 예. 가라로 입찰 서류 만드는데도 설계팀이 동원되네요. 예, 뭐 뭘 알아야 만들 거 아닙니까? 조작을 해도 뭘 알아야 어떤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를 왜곡을 시키고 조작을 해야 저쪽에서 그 넘어갈지. 그러면 입찰에서 경쟁으로 보통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예, 다 경쟁입니다. 다 경쟁인데 이 케이스는 경쟁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미리부터 해서 그러니까 채택되지 않을 입찰서를 그 사람들 걸 이름으로 이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넣게 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채택될 거를 넣고. 예. 그래서 안 되게 해주고. 아니요. 기술 적격 심사라는 거는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을 오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 오픈할 때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다 협상이 끝났고. 자, 그러면 일단 담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될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귀찮아. 우린 그것도 넣기 싫어. 그럼 여기서 그걸 대신 만들어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더 나가서 얘들이 그것까지 이제 저희가 해줬죠. 임원이 지시를 해가지고 차원 공장을 움직여서 작동을 시켜서. 근데
기술 평가 회의라는 걸 또 했습니다. 그 한수원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엔지니어가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나와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저쪽 LS 쪽에서 네. 어차피 자기들은 포기했는 입찰이니까. 그래도 담합에 그래도 담합이가 도와줘야 담합인데 매너는 안 그러니까 된대요. 그래야 다음에 남 밀어줄 때 이쪽에서 도와줄 텐데. 담합할 수 있는 매너는 정말 아니에요. 예, 뭐 그분들은.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많이 좀 싸우기도 싸웠는데 아니 또 막판까지 가서 또 전날에 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엔지니어가 충주에 있는데 LS 공장, LS 산전 공장이 저희는 창원에 있고 멀어서 못 오겠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할 것도 아닌데 왜 가냐? 아, 근데 담합했는 그런 대가로 나에게 돈을 돌려주잖아요. 아니 다른 물량으로 이제 LS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이쪽에서 가짜로 였고 그쪽에서 예, 하는데. 순번을 바꿔주는 거죠. 다른 물량이 한수원이 뭐 장사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순번을 또 그래 어쨌든 다음에는 자기는 저희가 들러리를 서주고. 야, 근데 매너 우리 LG 굉장히 칭찬했는데 바꾸셔야겠는데. 아니 맞아요. 아니 그건 변함이 없어. 왜냐면 내가 볼 때 LS가 이때 굉장히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때부터. 예. 그 LG하고 2013 LS는 그룹이 지금 달라졌어요. 다르구나. 네.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서로 경솔했습니다. 예. 근데 그 엔지니어까지 이제 막판에 저희 사람을 LS 산전 명함까지 받아가지고 저희 사람이 LS 산전 직원인 것처럼 가서 쇼까지 한 거죠. 아니 무슨 코미디 하세요? 역할 바꾸기? 아 그거 정말 저도 치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를 2명을 올려가지고 LS 산전 직원이랑 저랑 4명이서 한수원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정말 웃기게도 얘는 이미 교육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 LS 직원인 것처럼. 아니 저희 직원이 예. 계속 그러면서 또 저 밥 먹으면서도 이름을 자기를 전모로 불러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는 세뇌를 해야 된다고. 연습 리허설 하는 거네. 예. 좀 많이 좀 웃기죠. 웃기고 황당한 거고 그런 경우는 제가 그때가 영업 13년 차였으니까요. 2013년이니까.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와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공은 다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예. 예. 완벽하게 수력 원자력인가 수력 원자력을 속였어요? 한수원은 다 속였죠. 다 속였죠. 예. 야. 근데 한수원은 사실 그렇게 되면 모르나요? 근데 그 지점이 또 웃깁니다. 그 전에 저희가 기술 기획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대필해서 갖다 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효성이 들어가 있어 버렸던 거예요. 수많은 페이지 중에 설계자가 깜빡하고 이 밑에 데이터만 바꾸고 쉽게 말하면 이제 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거. 네. 여기에 효성 영문으로 효성이 들어가 있는. 근데 LS 한전 서류라고 자기들은 다 열심히 보다가 보니까 몇 페이지쯤에 한 2-3개 정도의 효성이 들어가 있고 보다가 얘도 헷갈린 거예요. 네. 야 이거 LS 건데 다 데이터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거 가져와봐 그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일을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하냐고 그래서. 예? 잠깐만요. 알았구나 그러면. 예, 아니 무슨 야. 말씀이신지 제가 시치미를 뗄 수밖에 없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 LS 한전 기술 규격서에 효성이 들어가 있냐고. 그래서 아 그건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거. 김 차장 장난 그만 치라. 얘 이걸 내가 내 눈이 삐꾸도 아니고 너 다시 만들라 그래. 아니 다시 만들라 그러라고. 기회를 주셔요? 다시 만들라 그러라고 자기 입으로는 차마 LS한테 전화를 못 하겠대요. 그러니 네가 전화를 해서 LS 직원한테 전화해서 다시 만들어서 달라고 해라. 어차피 그놈들은 안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그 어디요? 원자력 수력 원자력? 한수원. 한수원. 예. 한수원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그 뒤에도 뭐 또 주고받고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예. 당연히. 접대는 뭐 당연히 그걸 또 무마시키려고 또 제가 접대를 하고
접대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제가 딱 이메일로 바로 직보를 했죠. 담당 임원한테까지. 이렇게 해서 효송에 몇 글자가 들어가서 저기 접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검찰에서 진술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혹시 증거로도 나왔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 없나요? 이게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건의 입찰 담합을 한수원을 상대로 저희가 했다. 그리고 제가 실행을 했다라고 자백에 가까운 진술서와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심지어 휴대폰 그 녹음 파일과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한 것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처한 것까지 다 줬는데 나머지 5개는 정말 다 구체적으로 다 짜여 있죠. 그러니까 증거들이. 네. 그리고 본인이 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든 빼주려고 하는데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기술기억서 대신 써주고 그 위장 뭐 취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위장 그 명함 그것까지 그 쇼까지 한 것까지 다 넣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못 빼주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 그래서 고발로 넘어갔고 과징금 뭐 3천만 원 정도 때리고 고발로 넘어갔고 그 조서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 담당자 불러가지고 이름 써봐라, 사인해봐라.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먼저 이제 고발이 돼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가 된 건가요? 네네. 지금 이야기하신 네, 거는. 판결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것도 지금 여기에 많이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지금 이미 문제가 됐던 거 외에 지금 자료에는 지금 그거는 아주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지금 된 거고. 예. 나머지는 유사한 일들이 다 있는데 그건 아직도 한 번도 조사가 되지도 않았던 내용이라는 거죠. 조사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빼줄까 쪽으로만 이제 질문을 하고 어디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럼 이야기들을 다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다 덮었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뭐 어느 한 군데가 썩은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참 심각하네. 아니 저는요. 정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들으면서도 예. 무슨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영화만 영화 되겠어요. 같죠. 예. 근데 그게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을 첨부하지 않으면 이거 제가 정신 나간 놈이죠. 아 근데 얼마나 받았어요? 죄는 그렇게 했는데 죄 얼마나 받았어요? 판결 얼마나 났어요? 아 예. 저한테 그런 지시를 했던 이제 임원은 또 빼버리고요 검찰에서. 검찰에서 뺐어요? 임원은? 수사도 안 하고. 임원이 지시를 했는데. 예. 제가 또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네. 했는데 임원은 수사 대상에도 안 넣고 소환도 했는데 이 양반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소환되기 한 1년 전쯤에 몽골에 있다 그러면서 전화로만 인터뷰하고 검사가 그리고 기소 중지도 안 때리고 기소도 안 하고. 그럼 누가 처벌받은 거예요? 제 담당 그 팀장하고 제 직속 상관 두 사람만 이제 검찰은 징역 1년하고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벌금형으로 때리고. 근데 판사는 뭐 많이 관대하시더라고요. 벌금 500만 원씩으로 쫙. 근데 판결문에는 벌금형을 염두에 두고 쓴 판결문이 아니고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판결문을 써놓고 마감에 이제 쫓기다 보니까 벌금형만 선고를 하고 이거는 못 바꾼 거예요. 그럼 김 차장도 벌금형을 받은 거예요? 예, 저도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사람들도 벌금으로 다 끝났고. 다 300만 원, 뭐 200만 원, 500만 원. 그럼 또 앞으로 그래 해도 벌금 그 정도 받고 말겠다고 하고 또 했을 수 있겠네요. 그 뒤에도. 그게 문제입니다. 효성이 입찰 담합권으로만 최근 5년 동안 7번 걸렸어요. 다 검찰 그 기소돼서 다 벌금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건들이 생겨도 솜방망이 처벌받고 뭐 다 위에는 또 일부 심지어는 아예 문책도 안 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환경이. 네, 환경이 그렇게 다 구축이 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 사실은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형사처벌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요번엔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서로 담합하고 그냥 요번에는 우리가 가져가고 다음에는 내가 가져가고 이런 순서만 했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건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 한 사람이 빠져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서요. 네네. 그 받는데 그것도 계산서를 끊고 실제로는 그 대가를 받는 건데 그 5분에 우리가 입찰에 참여 안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건데 예, 아예 빠져주는 조건인데 예. 대신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마치 돈을 수령해가는 이런 구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는 세무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이 문제는 공정거래법 위반도 되지만 사실은 세금 문제로 해서 조세범으로까지 다뤄야 될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건인데 그 자료들이 지금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한수원 거기가 뭐 워낙에 뭐 비리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수원 또 그다음에 뭐 또 현대, 현대, LS. 그 또 그다음에 좀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또 이제 법을 또 집행하는 검찰. 네, 검찰 뭐 다 뭔가 좀 연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예, 저도 재판을 받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어떤 공고한 이 원전 마피아들하고 딱 감싸주고 있는 카르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다 통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런 그 거대한 대기업에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다 있는 거죠. 그 대관팀은 대관팀대로 있고 지금 영업팀은 영업팀대로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로펌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돼 가지고 다 문제를 덮어주는 그런 구조의 정점에 이 대기업이 있는 거죠. 다 돈이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하게 만든 비자금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이 뿌려지는 거니까 이것들이 다 덮여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어제하고 이제 그저께 또 이게 예전부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조사를 하면서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화가 나는 건 뉴스가 사실 이게 보통 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게 아니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 그래가 아니라 한국전력, 한수원 뭐 이런 데는 사실 공기업이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결국엔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이런 뉴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잠깐 뉴스 1위에 올라왔다가 이게 2-3시간 지나잖아요. 싹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 마케팅하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작업을 쳐가지고 다른 뉴스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게끔. 밀어내기. 예. 그 작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명확히 명백하게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는 40%, 50% 이익 받고 사기업에서는 정상 이익 받고 국민 세금을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바꿔야죠. 이제 공기업 담당자들도 지금 다 이제 연결돼 있지 않으면 있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아까도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입찰 담합을 통해 가지고 요번에 비싸게 들어오는 담합이랑 경쟁을 해야지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 맡기면은 일단은 가격이 다운돼서 그렇죠. 세금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도록 다 담합해가지고 이번엔 이 사람들이 되는 줄 아는데 돈을 가격을 낮게 쓸 이유가 없죠. 그 최대한 높게 써가지고 그 돈을 다 받아간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조사를 다 실제로 공정거래법도 해야 되지만 공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반드시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이 로데이터를 통해서 세무조사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이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그런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 같은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겪었던 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얘들이 다 알거든요. 한수원이 다 알거든요.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밤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부르면 가야 돼요. 강남으로. 부르기도 해요?
예. 가서 저는 결제해주로. 강남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 술도 싫지만 예 그런 말하자면 더럽고 예 굉장히 좀 추악하고 수치스럽고 추악스럽고 예, 많이 회의를 느꼈어요. 이제 제가 직급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저한테 주어지고 왜냐하면 그동안 짖지 않고 잘 따라왔으니까 너무 한계점에 부딪힌 거죠. 뭐 제가 그렇게 정의롭거나 뭐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저는 우리 김 차장이 상당히 그 공익 제보자로서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통상은 보면은 막 같이 짝짝꿍이 돼 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가 그렇죠. 뭐 이제 수가 틀어져 가지고 뭐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50원 준다 그랬는데 40원밖에 안 준다던가.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러한 것이 수치스럽고 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위에다가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듣기 싫어해서 자꾸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데로 이제 자천시키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예, 자천당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고 또 문책 받을 때는 위에는 다 빠지고 밑에서 지시받고 그냥 하락해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직장인이 안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걸로 뭐 벌금이라도 본인이 맞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고 이제 용기를 내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 김 차장은 상당히 공익 제보자로서의 그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일반적인 그냥 공익 제보자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 또 방대한 자료며 뭐 또 녹취록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현대 그 영업 담당자랑 이제 노골적으로 나눈 대화죠. 아니, 방송에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은 어떤 계기로 녹취를 하게 됐죠? 원래 현대가 가져가기로 하고 저희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건이었어요. 신고리 3, 4호기 변압기 건이었는데 예산이 7억 정도 됐었고 근데 11월 6일 날 이제 한수원에서 이제 인비테이션이 왔죠. 저한테로 직접 메일로 날아와서 11월 11일인가 12일인가에 입찰이 있으니 참여를 해라. 입찰 안내서와 함께 와서 제가 담당 임원한테 보고를 했죠. 그때는 이미 제가 좌천돼서 영업에서는 이제 업무 배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뭐 보고 겸 인수인계 겸해서 갔죠. 이런 게 왔습니다. 했더니 야 이거 네가 다시 가져오면 원래 현대 밀어주기로 한 거니까 다시 가지고 오면 또 그런 예가 없거든요. 이미 협상이 끝난 거고 결과가 나온 거고 근데 네가 다시 가지고 오면 다시 영업하게 해줄게. 다시 내 밑으로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줄게. 회유를? 아니 저쪽에 주기로 이미 다 정리가 된 거를 2년 전에 정리가 됐죠. 했는데 이제 와선 갖고 빼들어 오라고? 사람 갖고 장난쳤구만요. 예, 빼들어 오거나 다시 가져오면 어쨌든 우리가 효성이 할 수 있게 가지고 오면 다시 네가 내 밑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야 진짜 또 인간 이하의 짓도 하시는구만요. 참. 그래서 저희가 통상 그렇게 서로 녹음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계를 하고 웬만하면 그런 노골적인 대화를 안 하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그 바닥에서 닳고 닳았고 그리고 이 저한테 지시했던 그 나쁜 상무놈의 캐릭터를 제가 알았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전날 그 지시를 받고 11월 6일 날 받고 미리 썰을 풀었어요. 현대중공업 그 관계자한테 도와달라. 내가 이거 따가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 형님도 나랑 일할 때 좋지 않았느냐. 서로 젠틀하게 하나씩 주고받고 잘하지 않았느냐. 서로 좋은 거다. 그래서 긴 시간 설득을 했고 그때는 녹음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다음날 연락을 준다 그러길래 제가 연락 기다리다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 한 거죠. 이 건에 대한 그 규격하고 다 얘기하고 예산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몇 프로가 남는다. 그것도 40%는 제가 뻥을 친 거예요. 원래 55%인가 남는 거였어요. 근데 깎아주셨네. 예, 그래야 이제 저쪽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예.
너 무지 많이 남는다 그러거든요. 그쪽에서 그거 무지 많이 남는다. 그러길래 이제 전 걔가 표현하는 거는 50% 이상이 남는다라는 거죠. 선수끼리 다 아니까. 아이 뭐 40% 정도 그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게 이제 방송에서 녹취돼서 그대 틀어 나간. 예, 그 그게 내용이고요. 도움을 줬다라는 거는 도움이 아니죠. 이미 짜여진 판이었으면은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 수주를 했어요. 예, 예, 근데 그건 복귀 안 시켜줬죠. 그리고도. 예. 그러니까 장난친 그거 거지, 왜 장난가지고. 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번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수주 잔이 조금,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부족했어요. 예, 그 해 2014년에 조금 부족해가지고 요거 어떻게 한번 수완이 아직 감이 살아있나 쫓겨난 지 한 4개월 됐으니까 영업에 감이 살아있나 한번 보는 것도 있고 한번 데리고 놀아본 거죠. 큰 일들 하셨네. 예. 뭐 칼춤 한번 멋지게 쳤죠 제가. 그 녹음 파일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공론화되거나 뭐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거래를 따가왔으면 그 뒤에 돌려준 케이스 돈은 없었나요? 이 건으로 그냥 예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4년까지 현대가 조금 더 많았어요. 예, 둘이 이제 짬짬이를 하는데 금액 밸런싱을 이제 매년 이제 결산 아닌 정산 자기들끼리 하거든요. 하는데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6, 7억을 효성이 가져오더라도 크게 이제 예,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6, 7억 정도면은 3억이나 3억 5천 이상 뭐 3억 5천 이상 4억 정도 남는 거네요. 이쪽에서. 예. 그러면 이 회사에도 그만큼 이익을 그 가져가-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걸로 가져온 건데 그렇죠. 그쪽에는 그거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 이거죠. 예, 예. 앞에 거 쭉 총 결산을 해가지고 예. 금액이 비슷하면은 그냥 서로 오케이 하는 넘어가는 그런 거죠. 예. 참 이 남의 회사 수익까지 다 꼼꼼히 챙겨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대단한 거네요. 이 담합이. 그걸 모르면은 판을 같이 이제 차변 대변을 내놓고 해야 되는 구조죠. 제가 볼 때 예. 연말에 예. 호텔 잡아놓고 예. 이쪽 서로 다 회사 그 이거 중역들. 같이, 예, 모여가지고 서로 장부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진짜요? 매년 초에 만나요. 와. 나 돌아버리겠네. 그거 봐요. 그래서 야 작년에 우리가 680억 했고 니네가 630억이니까 우리가 50억 더 했네. 예, 그것도 하고 직전 연도에 대한 그 자기네들끼리 결산하고 올해 나올 물량에 대해서 판을 짜는 거죠. 그게 모르겠네 진짜.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장어집 회동입니다. 거기서 4천억 물량이 왔다 갔다 한 거죠. 행주산성은 2011년 1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죠. 냅킨에다 쓰고 예. 그게 그 얘기예요? 예. 가위바위보 하거나 사다리 타고 어른들 예? 나이 청장님 정도 나이 되는 양반들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직원이 3명씩 다 보고 있고 몇천억짜리를 아니 뭐 다 모으면 이제 4천억인데 네. 그 2011년부터 13년까지 나올 물량이 4천억이에요. 그걸 놓고 이제 미리 다 판을 짜버리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신울진 125기 800GIS 1,300억짜리를 이제 놓고 딱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예. 가위바위보 한 판 안 했어요. 3번 했어요. 3번. 3대판 보통 한 판으로 끝나는데 100억짜리 물량 있으면 이제 이거 누가 가져가냐 이거 하는데 예. 이거는 1,300억짜리니까 3번 했어요. 나름 룰이 있네요. 예. 근데 그 룰 정말 상황이 정말 웃깁니다. 저 진짜 많이 이게 근데 이게 그 공중파를 타고 못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야, 방송에서만 이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물건을 우리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가져가느냐를 가위바위보로 해서 결정 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가져가면 자기한테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요걸 가져가면 밑에 거는 이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권을 두고 이제 가위바위보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자기네들이 유리한 그리고 납기나 아니면 이익 이익이 구조나 높은 거. 예 그런 걸 딱 노려가지고 이제 그 선수 근데 그 프로야구 드래프트 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두 사람만 그 업체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수원 건은 그런 초고압 중전기 물량은 현대하고 효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LS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얘들은 전체 100% 중에 LS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까지는 2%밖에 못 먹었어요. 그럼 현대중공업하고 효성중공업이 주로 딱 독과점 형태를 맞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서로 한 사람만 빠지면 이건 그야말로 자동이죠. 그냥 수익 계약이 가능한 그런 예, 상태가 예. 되는 거네요. 예. 야, 이거는 정말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점검이 없고는 이건 안 될 일인데 이것들이 그래서 다 덮여 있으면 큰일인데. 산업계에서도 이제 대안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아니면은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중소기업이 기술력이 없냐 그러면 있거든요. 근데 현대하고 효성이 진입 장벽을 계속 높여가요. 계속 높여가요.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예, 예. 그걸 올려놓으면은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못 넘죠. 못 들어오니까 예. 이게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안에서는 있거든요. 계속 썩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이런 구조를 빨리 타파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이 이제 국제 입찰로. 그러면 외국 선진사가 저희보다 더 싸게 잘 만들거든요. 지멘스, 알스톰, ABB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진짜 이거는 담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 기술력 중소기업을 그 성장시켜야 되고 또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제 중소기업들을 사실 키우는 게 우선인데 그 만약 이 대기업들이 막 먹는다고 하면 그 수준이 그 정도 꼭 돼야 된다고 하면은 해외 기업도 사실 참여시켜서 단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두 사람이 짜면은 그냥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심플한 게 있습니다. 한수원이 그걸 원치 않아요. 두 가지 대안 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되는데 얘들은 쓰는 스케일이 작지 않습니다. 아, 먹는 게 적어지니까 예. 받는 게 적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술을 효성이나 이거 현대 이런 데서는 강남 템프로 룸빵에서 300만 원어치, 500만 원어치 먹고 박 차장 와서 결제해 하면 하거든. 하룻밤에 김차장입니다. 2천만 원도 써봤습니다. 왜? 네 명이서 하룻밤에 4명이서 2천만 원이요? 이야. 세 군데를 뛰는 거죠. 그 미친 놈들 아닙니까, 그 놈들? 새벽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이거 진짜 심각한 이거는 그리고 해외 선진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들은 돈을 안 쓰죠. 그렇죠. 예. 원리 원칙. 철학이 다르거든요, 저희랑. 예.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보를 한 것은 이제 세금 탈세 차원에서만 한 건데 이거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세금만 가지고도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 아주 뿌리 깊은 그 담합 비리 이런 게 이제 건설업체도 사실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지금 발전기와 관련된 일들인데 예, 중전기기. 중전기 예. 쪽은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현재 흐름이 그리고 그 뒤에 주고 받아지는 검은 거래가 또 언더 테이블로 가는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를 제보하고 하면은 그 내용들이 너무나 지금 자세하게 지금 제보가 되는데도 이걸 다 덮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례도 또 있으시다면서. 분위기부터가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제보자 신분이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를 하러 갔는데 예. 그 제보 이야기 제보자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죄인을 대하는 태도로 예. 취급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그게 언제적 무슨 일로 한번 그랬나요? 이 건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건을 제가 직접 실행하고 입찰 담합을 했던 건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다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와줄 수 있냐도 아니고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세종 그 정부종합청사로. 그래서 어렵게 갔죠. 갔더니 앉자마자 이제 휴대폰 보는 앞에서 끄라. 휴대폰을 끄라 그래요? 예. 녹음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영상 녹화가 다 되니까 믿고
휴대폰부터 일단 자기 보는 앞에서 꺼라. 아니면 배터리 분리하든가. 그래서 휴대폰 끄고 앉아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저는 뭐 변호인도 없이 자연히 저는 이제 제보자니까 예. 제가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만 짧게 묻고 제가 답변하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서 이제 저를 취조를 하는 거죠. 뭐 좀 무리하게 해요? 예, 뭐 무례가 아니고 이제 일단 의심을 하고 제가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안 된다. 예, 제보서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 앞에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보해서 예, 말이 안 된다. 그러고 구체적인 날짜하고 이걸 특정을 해라. 그래서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여도 이거 기억을 지금 김민규 씨의 기억에 기반해서 진술을 해라. 아니 그러면 미리 정리를 해간 문서가 있었는데 그걸 제출하고 그렇게 아니요 그거는 미리 이제 걔들이 봤죠. 한 달 동안 봤죠. 먼저 제보서를 낸 걸 보고 확인했고. 근데 다시 또 그거는 보지 말고 기억으로만 해라. 예, 이게 마치 이제 제가 제보한 내용에 어떤 허위나 뭐 가감이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몰아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또 강압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제대로 사실 얘기하라고 막 그렇게 다그치니까 그럼 제가 지금 정리해온 게 있는데 그걸 좀 보고 노트하고 있는데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방을 주섬주섬 꺼내니까 두 사람이 이제 제 손을 잡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하면 안 된다. 아니 정확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서류 제 기억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봐야 되겠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뭐 공정거래네가 무슨 국정원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 결국에는 보지 않고 다 진술로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결과 나온 게 뭐 시간이 1분이 안 맞다. 뭐 휴대폰 메시지에 있는 시간하고 본인 진술하고 그리고 실제 이루어진 상황하고 이 시간이 한 1분이나 1분 30초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그러고 묵살해버린 그러고 거예요?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이 건은 무혐의. 그 사건이 언제 조사받으셨어요? 2017년 제가 9월 4일 날 제보를 했고요. 11월에 한번 불려갔고 또 12월에 또 한번 불려갔습니다. 그럼 김상조 위원장이 가기 전이긴 하네요. 아니요,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1층에서 봤죠. 미쳐버리겠네. 아직 징계 시효가 남아 있죠, 청장님. 이런 부분들은. 그럼요. 이거는 감사원에 저희가 그러면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위원회네 보니까 제보까지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야지. 아니 정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무슨 옛날에 중앙정보부 시절에 간첩 조사하듯이 그렇게 제보자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좀 많이 황당했던 게 이 김포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거리를 그 거리와 어떤 시간 비용을 동네 마실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참. 저 차장님 이해가 너무 안 돼. 그 현장에 있을 때 핸드폰을 끄고 녹음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또 증거자들 다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이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옆에 보조로 있었던 사람은 모르겠고요. 네. 예. 그 주무 사무관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정리를 따로 하시죠. 뭐. 예. 지금 뭐 그 특정인을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보자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정거래를 나중에 유지해야 될 결과 심사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보고서를 이제 검찰로 넘겼는데 이제 그 수사 기록으로 제가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 인지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체 인지 조사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네가 직권인지 제보가 없이 고발 없이 자기들이 직접 인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사해 보니까 결과는
무혐의예요? 예, 6건 중에 한 네. 건만 한 건만 이제 고발한 거죠. 아. 전속 고발권을 행사한 거죠. 약하게 했겠죠, 뭐 또. 예. 거기에 이제 직권인지 자체 인지 조사로 딱 써 있는 거 보니까 제가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신문고를 두들기고 울려봐야 뭐 변하는 게 없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이게 가장 최종 방법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정말 불같이 무서운 김상조 그 전 그 교수님을 갖다 거기에 자리에 앉혔는데도 똑같네요. 야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실무를 모르는 분이니까요. 교수님만 하셨고. 아 그래도 예. 아유, 그러니까 참 이게 조직 하나 바꾸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다음에 한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저 MBC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반도 안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 겸 공중파에서 못 나간 내용들을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아마 다들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진짜 이렇다면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저희 코미디언들은 이야기를 듣고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보다 더 웃기는데요. 그렇죠. 너무 웃겨서 저희 개콘 하는 후배들이나 이거 뭐 그 TVN에서 하는 거 뭐죠? 뭐 박내래 씨 하는 코미디 다 일단 저 효성 공정이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코미디를. 다음 주에는 저 세종시에서 공정위 분을 모셔다 놓고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재밌고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준비하는 건 내용은 많은데 네. 이거 한 번으로 다 안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요까지 하고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또 이 뒤에 아직 뭐 내용들이 좀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내용들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 MBC 방송이 또 이게 우리가 먼저 방송을 하면 또 방송이 죽을까봐 아 그렇죠. 또 그것도 좀 고려를 하고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갖는 걸로 하시죠. 꼭 해야 됩니다. 네네. 자 오늘 그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과연 나라면 내가 우리 차장님의 입장이었으면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이었으면 야 이거 더럽고 치사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용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정이 있으시고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기를 내게 된 그 계기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살짝 미쳤고요. 살짝 미쳤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가족 때문이죠. 가족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아이들. 예. 저녁에 애들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낮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애들 눈을 마주할 용기가 점점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 때문에라도 마음을 고쳐 먹었죠. 하여튼 우리 김 차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바로 잡아지고 또 그래야 국가기관도 이제 전부 제자리 잡아서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그런 부처가 다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바로 잡혀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미약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송으로 떠들어줘야 이걸 듣고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또 전부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게 되면 이제 바로 잡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대한민국 그 국민의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서 배워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욕, 사이드 까는 거, 그다음에 가장 우리 실생활에도 쓸 수 있는 게 사다리 타는 건데 우리가 사다리는 군대에서 어떨 때 타냐면 매점에 야 오늘 뭐 돈 십시일반 걷어서 오늘 닭바라 만두 한번 튀겨 먹을까?
그럴 때 누구는 10,000원, 누구는 5,000원, 2,000원, 1,000원, 그다음에 뭐 꽝 해가지고 사다리를 타는데 10,000원짜리 회식을 할 때 사는 타다리나 4,000원짜리 공사를 할 때 타다리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 오늘 배웁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오늘 인사드리고 마무리시죠.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한번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현주산성. 네. 장어찌 회동. 예. 네. 범인은 항상 그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네. 예. 네. 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청장님. 아니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방송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일어나니까 참 답답할 뿐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방송으로라도 계속 좀 그분들한테 채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믿을 만한 곳이 나를 지켜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알리고 제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 말이 통하지 않거나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저희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은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울 것이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지금 포탈에 효성쳐도 다른 뉴스에 다 덮여 있습니다. 자, 효성 탈세라고 쳐야 조금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우리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꾸 이 기사를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해서 이런 악덕 기업, 악덕 공정위, 악덕 현대중공업 이번 기회에 버릇을 싹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보여주십시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힘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